결혼식이 파토난 그날 밤, 지역의 집은 차가운 정적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식탁 위에 놓인 신문을 들고 있다가 결국 구겨 던지며 울분을 터뜨렸죠. 내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놈이었냐? 사랑도 아닌 돈 때문에 결혼을 하다니.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분노보다 결국 아들을 그런 선택으로 내몬 자신에 대한 자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옥자는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군 채 말조차 잇지 못했죠. 오빠가 진짜 우리를 배신했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겨우 돈이라니. 수빈의 목소리엔 눈물이 섞여 있었고 그 말은 지역의 가슴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지역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낡은 여관방. 거울 앞에 선 지역은 초췌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지.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며칠 사이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빛엔 더 이상 빛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떴지만 그는 냉정하게 전원을 꺼버렸죠. 그 순간 지역은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고립되어 갔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은호는 정반대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고성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새 사무실은 넓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부터 이곳은 지은호 씨의 무대예요. 당신의 실력을 마음껏 보여주세요. 고성의 차가운 목소리 뒤에는 묘한 집착이 스며 있었지만 은호는 그 속뜻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출발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과거의 상처를 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다짐했죠. 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은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는 후배의 눈빛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된 디자이너의 눈빛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무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은호는 완전히 다른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상처투성이 마음을 붙잡고 일에 몰두한 그녀에게 고성이 손을 내밀었죠. 고성은 냉철하고 우아한 카리스마를 지닌 여인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투자와 선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지은호 씨, 이제 당신은 나의 사람입니다.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기회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은호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는 어느새 업계에서 화제가 되는 공간으로 성장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를 시작으로 점점 더 큰 프로젝트가 몰려들었고 언론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오며 그녀의 이름은 빠르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모든 성공 뒤에는 고성이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성은 은호를 마치 자신이 길러낸 작품처럼 여겼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늘 경계했습니다. 심지어 은호와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고성의 시선 앞에서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죠. 앞으로 당신 곁에는 나만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고성의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일종의 선긋기였던 겁니다. 은호는 그 속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죠. 반면 은호의 성공을 멀리서 지켜보는 성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은호가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동시에 그녀 곁에 그림자처럼 드리운 고성의 존재가 못내 신경 쓰였죠. 성재는 은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 그분이랑 일하는 거 괜찮은 거 맞지? 그냥 투자자 이상은 아닌 거야? 하지만 은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한텐 지금 이 일이 전부야. 다른 거 생각할 여유 없어.
그 대답 속에는 확신보다는 자기 암시 같은 떨림이 담겨 있었죠. 성재는 더 묻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은호가 점점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동시에 더 깊은 올가미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던 겁니다. 은호의 이름은 업계 잡지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SNS에는 그녀가 만든 공간을 인증하는 사진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밑바닥에서 올라온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마다 그녀의 뒤에서 미소 짓고 있는 고성의 그림자가 함께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성공은 분명 눈부셨지만 은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전히 그녀 안에 지역이라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결혼식이 파토난 이후 지역은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낡은 여관방, 어둡게 내려앉은 방 안에서 그는 면도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죠. 휴대폰 화면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빛나고 있었지만 그는 차갑게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 순간 지역은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처럼 홀로 고립돼 버린 거였습니다. 반면 은호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고성이 마련해준 고급 사무실에서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죠. 카페 인테리어, 상가 디자인, 그리고 기업 사무실까지. 그녀의 이름은 업계에서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SNS에는 그녀가 만든 공간을 찍은 인증샷이 넘쳐나면서 밑바닥에서 올라온 신예의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늘 고성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있었죠. 성재는 그런 은호를 지켜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성공하는 건 기뻤지만 동시에 고성이 은호를 마치 자신의 작품처럼 휘어잡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은호야, 그분이랑 일하는 거 정말 괜찮은 거 맞지?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은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한텐 지금 이 일이 전부야. 하지만 그 미소 속엔 확신이 아닌 불안이 스며 있었고 성재는 그녀가 점점 더 올가미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은호는 어느새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디자이너로 성장했고 그녀의 스튜디오는 매일같이 새로운 의뢰가 쏟아졌습니다. 언론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신예 디자이너의 성공 스토리라며 그녀를 집중 조명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에는 늘 고성이 있었습니다. 고성은 인터뷰 자리에 빠지지 않고 동석했고 은호의 옆에서 마치 그녀의 후견인처럼 굴었죠. 기자들이 묻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서 지은호 씨는 내 눈으로 직접 발굴한 인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은호 역시 이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웃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점점 답답함이 커져갔습니다. 그 무렵 지역은 점점 더 깊은 나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당당했던 그가 이제는 친구들을 피하고 가족에게도 돌아가지 못한 채 술과 방황에 몸을 내맡기고 있었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냉철하고 이성적인 비혼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일도 모두 잃어버린 한 남자의 초라한 자네일 뿐이었죠. 그리고 운명처럼 두 사람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은호가 참여한 카페 리뉴얼 현장. 그녀는 현장 점검을 위해 직접 발걸음을 옮겼다가 문 앞에서 낯선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수척한 얼굴에 지역이 서 있었습니다. 한순간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먼저 농담을 건넸을 지역이었지만 이번엔 고개를 숙이며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은호는 그를 붙잡았죠. 선배, 왜 이런 모습이에요?
그 질문에 지혁은 대답 대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보는 대로야. 너한텐 더 이상 보여줄 얼굴이 없어. 그날 밤 은호는 혼자 방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지혁이 남긴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거죠. 한때 자신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조언했던 그 선배가 이제는 스스로의 가치를 잃은 채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성재는 그런 은호의 모습을 보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너 아직 지혁 선배 잊지 못했구나? 은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편 고성은 이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자꾸만 과거와 연결되는 시선을 보낸다는 걸 눈치챈 그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은호 씨, 앞으로는 사적인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 보이지 마세요. 당신의 성공은 이제 나와 연결돼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파토 이후 지혁은 완전히 무너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면 낡은 여관방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웅크린 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죠. 한때 사랑 없는 결혼은 무의미하다고 말하던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거울 속 초라한 얼굴을 보며 그는 쓴웃음을 흘렸습니다. 결국 난 사랑도 잃고 자존심도 잃고 다 잃었구나. 그는 휴대폰에 찍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보면서도 끝내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은호의 길은 눈부시게 달랐습니다. 고성의 후원 아래 그녀의 스튜디오는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간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유명 카페, 레스토랑, 심지어 고급 주택 프로젝트까지 그녀의 손을 거치며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언론은 그녀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디자이너라 칭송했죠.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언제나 고성이 그림자처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고성은 기자 앞에서 지은호 씨는 내 선택이 만든 인재라며 자랑했고 은호는 마치 고성의 작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억눌린 듯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답답함이 커져갔습니다. 성재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눈치챘습니다. 은호가 고성의 곁에서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은호야,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야? 아니면 끌려가는 거야? 그의 물음에 은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일밖에 없어. 성공해야 돼. 그러나 그 대답은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자기 암시일 뿐이었습니다. 성재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불안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은호와 지혁은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현장에서 작업을 확인하러 나온 은호 앞에 초췌한 모습의 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은호는 깜짝 놀라며 다가갔습니다. 선배,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지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지금 내 현실이야. 보여줄 게 없어서. 차라리 안 보이려고 했는데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은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지만 그 순간 고성이 나타나며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 씨, 이런 사람과 얽힐 시간 없어요. 지금은 일에만 집중해야죠. 고성의 차가운 시선이 지역을 꿰뚫었고 은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혼자 방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지역의 절망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파고든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성공만이었을까?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지만 그 속에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빠져 있었던 겁니다. 반면 지역은 점점 더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다가 쓰러지듯 앉아있던 그에게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이런 꼴이라니 내가 이 지역 맞아? 그 목소리에는 낯익은 조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 그와 악연으로 얽혔던 인물, 강호였습니다. 강호는 지역 앞에 앉으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존심 강하던 놈 아니었냐? 그런데 지금은 나보다 더 밑바닥이네. 지역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가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앞으로 벌어질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켜지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결혼식이 파토난 순간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각자의 길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 운명을 예고했습니다. 지역은 모든 걸 잃고 추락했지만 바로 그 바닥에서 진짜 자신을 마주해야 했고, 은호는 성공의 빛을 거머쥐었지만 동시에 고성이라는 또 다른 올가미 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성재는 그 둘 사이에서 언제나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주었지만 그의 진심 또한 이제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가 감춘 비밀, 고성이 쥔 열쇠, 그리고 은호와 지역에 다시 얽혀버린 운명. 성작가의 드덕살롱은 언제나 드라마의 숨은 복선과 떡밥을 깊이 파헤쳐드리는 공간입니다. 다음 화가 기다려지는 그 순간 저희 살롱에서 먼저 만나보세요.